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남들보다 더 많은 과목을 공부한다면. 자, 2022년 공무원 시험이 개편이 됩니다. 아직도 모르셨던 분들 또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최근에도 질문에 사회를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학보다 좋나요? 이런 게 아직도 나와요. 네, 물론 이제 정보가 느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내년 시험 준비하시면서 지금 아직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그분도 제가 잘 알려줬어요. 아, 그럼 이제쯤 알았겠죠. 네, 22년 공무원 시험 지식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 컨텐츠에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2년 이제 개편되면서 바뀌는 게 있죠. 그동안은 사회과학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 어떤 직렬이라든 대부분 다 커버가 됐어요. 만약 사회랑 과학을 선택했다, 사회랑 수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과학이나 수학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경찰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빠져요. 예, 전부 다 빠지고 이제 5과목씩 딱딱 정해진 그런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일반 행정이라든지 교육 행정, 그다음 기술 직렬은 과목이 개편돼도 국가직, 지방직 같습니다. 과목이 같아요. 그냥 공부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국가직에 있는 직렬 또는 지방직에 있는 직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방직에 있는 직렬 중에 가령 사회복지는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 사법개론, 행정법, 총론이 이제 5과목이에요. 그러면 사법개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국가직에 있는 시험 중에 이렇게 똑같은 과목은 없습니다. 네, 똑같은 과목은 없어요. 다만 이제 보호직이 사회복지학 개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과목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러면 결국 이분은 내가 보호직도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해야 되겠다 하면 국가직, 보호직, 지방직, 사회복지를 쓸 건데 그러면 몇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6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뭐 이건 그래도 6과목이니까 한 과목 더 공부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직이라든지 완전 다른 직렬을 가시는 분들은 사실 지방직에 없습니다. 그 과목들이. 그러면 7과목을 공부해야 되겠죠. 5과목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또 다시 또 2과목을 해야 돼요. 그럼 7과목. 할만하죠?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2022년 전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2년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쭉 그렇게 가겠죠.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을 동시에 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이제 국가직의 특별한 직렬, 지방직의 특별한 직렬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골라야 된다. 국가직을 할지 지방직을 할지. 그래야 목표가 확실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더 용기 있으신 분도 있어요. 법원직, 네, 법원직부터 해가지고 다 보겠다. 계리직까지. 뭐 계리직도 있으면 이제 보겠다. 근데 이 과목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의지는 참 좋아요. 다만 이런 분들은 제가 의지는 좋지만 정보가 부족하다. 아니, 하면 되겠지. 세상에 하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거죠. 먹구름이 낀다고 비가 오는 거 아닙니다. 저희 화면이 약간 먹구름이 껴있죠. 이날 비가 안 왔어요. 먹구름이 낀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약간 비유가 비슷한가요? 네. 6과목 한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붙을 수도 있잖아요. 7과목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냐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검찰직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검찰직 나는 무조건 해야 돼 하시는 분은 검찰직에 올인하면 되잖아요. 왜 다 또 지방직을 힐끔힐끔 쳐다보냐 이거죠. 만약에 4월에 시험 보고 6월에 시험 본다고 가정할 때 2달 정도잖아요. 2달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한 달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몇 개월? 한 달 몇 주죠. 한 달 몇 주 남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과연 2과목을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5과목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가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던 그 과목들, 전공 과목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전공 과목들이 배점이 낮았어요. 조정 점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이제는 똑같이 5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을 못했을 경우 얘는 합격과 멀어진다. 예전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가 낮았을 경우 멀어진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네, 이제 22년부터는 아니죠. 5과목을 골고루 잘 봐야 된다. 한 과목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실수 많이 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
아유, 뭐 예전에는 뭐 영어 60점 맞아도 합격하던데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네. 그렇다고 영어 60점 맞는 분이 다른 과목을 다 100점 맞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죠. 아, 그렇다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평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80점, 85점, 뭐 90점 요 정도에 만약에 평균이 정해진다 그러면 뭐 한 과목 조금 뭐 80점 맞아도 되겠죠. 네, 그렇다고 50점 뭐 이렇게 되면 쉽진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맞아야 합격하는 시기가 왔는데, 남들보다 정신을 다른 쪽에 더 쓰겠다 하면 쉽지 않죠. 의지는 좋아요, 의지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아마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직렬을 다 하겠다 했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직렬이 뭐냐? 그럼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안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보험을 들고 싶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제 보험료가 너무 과대하면 보험 들다가 어떻게 돼요? 못 내서 망하죠. 네, 뭐한 5개 들어놨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처음엔 낼 수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직장 잃고 뭐 잘못됐어.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걸 다시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네. 우리가 보험이란 거, 예, 처음에는 계획은 좋죠. 내가 직장 다니고 이럴 때 많이 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뭐 이거랑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보험으로 이제 다른 직렬을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공부하다가 원래 하려던 직렬 공부도 다 못했는데 플러스 알파로 몇 과목을 더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리 들어요. 지금이야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5과목 공부해서도 다 떨어지잖아요. 예. 붙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10과목을 해도 붙는 사람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거는 현실적인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했을 경우에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양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공통 과목이니까 상관없는데, 나머지 이제 2과목에 대해서 약간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별거 아니지 않나는 조정 점수가 있는 올해까지의 생각이고요. 내년부터는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거기서 한두 문제 더 틀려버리면 사실 합격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합격자들 점수대를 이렇게 보면 선택 과목, 지금 선택 과목 21년도는 선택 과목이니까 그 과목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네, 낮지 않아요. 만약에 국어, 영어, 한국사 90, 90, 90 받았으면 선택 2과목 100, 100 이렇게 받아버려요. 네, 공부란 게 그렇습니다. 공부란 게. 네, 우리가 좀 뭐 소위 얘기해서 쉽고 적다 그러면 더 잘해서 100점 맞을 생각을 하지, 거기서 조금 떨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에서 더 많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경쟁자들, 이제 경쟁자들은 5과목에서 합격할 텐데 이제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아이 뭐 그리고 한 과목 더 한다고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아니에요. 따져보면 그래요. 따져보면 하루에 플러스해서 한 2시간씩 더 하면 됩니다. 근데 과연 2시간씩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5과목 한 10시간씩 하라 그래도 다 못하는데 거기 또 2시간 더 더하면 12시간인데 가능하겠어요? 본인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조언입니다. 그냥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왜?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둘 다 합격했어요 하시는 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이 시험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3개월 공부 안 했는데도 합격하시는 분 있고요. 어떤 분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기출만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공부를 안 했는데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엊그저께 지식인에 나온 질문 중에 그냥 가서 시험 봤는데 합격해 버렸어요. 면접도 그냥 보라 그래서 봤는데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됐는데 안 가도 되죠. 네.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저는 아직 합격하고 다니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 들으면 진짜 열불 터지죠. 열불 터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없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와 같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죠. 요행으로 합격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요행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막
뭐 깔거 되겠지. 이런 생각은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모든 직렬 다 했으면 좋겠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아 요거 나중에 합격해도 내가 못 다닐 것 같아, 요거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직렬들은 네,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뭐 MZ세대라 그러나요? 네,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직장을 첫 직장인 분들, 특히 첫 직장인 분들이 공무원사에 들어가서 견디질 못해요. 잘 힘들다 그러고 다른 직렬이 좋아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왜 하냐, 혹시 나 합격하려고 뭐 낮은 직렬 어디 낮은 지역 간다 이런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면 본인이 원하는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합격해야 그런 소리를 못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러고 다녀요. 근데 뭐 소위 이제 군 지역으로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 100%예요. 아 왔더니 힘들고 아는 사람 없고 밤에 할 일도 없고, 한번 뭐 출근하려면 뭐 버스 타고 30분, 버스도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다시 광역시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려고요. 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 없다. 이미 선배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처음에는 합격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서 근무해, 평생 직장이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평생 직장을 그렇게 뭐 점수로만 가면 되겠어요? 점수로 올릴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난 죽어도 점수 못 올려. 그 굳은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이렇게 발음이 새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